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71페이지 조세 분류에 있어서 네 번째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부터 보도록 하죠.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조세가 뭐냐도 시작을 해서 총론에 한번 조세 개념, 그 다음에 관련된 용어, 기본적인 그 다음에 좀 핵심으로 했던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 소멸 과정 한번 살펴봤죠. 자, 조세 분류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3분류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 그다음에 우리가 조세정가 예상 유무에 따라서 구분할 때 직접세, 간접세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좀 암기틀 하나가 있었죠. 지방세, 국세, 목적세는 암기틀이 지방교육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그런 암기틀 한번 생각하시고, 자, 71페이지 네 번째 봐봅시다. 자, 조세 분류에 있어서 네 번째는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독립성 여부를 다른 말로 독립된 세원이랍니다. 독립된 세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면 세원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근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독립성 여부 또는 독립된 세원 여부에 따라 조세를 구분했을 때 독립세하고 부가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부가세. 그래서 대부분 세금은 독립세인데 독립세를 또는 본세, 근본 있는 본세라고도 하죠. 그래서 독립세란 말 그대로 독립성이 있는 세금이 되겠죠. 다른 말로 독립된 세원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을 독립세로서 우리가 본세라고 하는데 대부분 세금으로서 부동산 관련 조세는 대부분 독립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독립세인데 특히 우리 출제는 아니지만은 부가가치세도 독립세에 해당이 되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가세가 뭐냐? 부가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본세가 부과가 될 때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부가가치세를 독립세로 정리해놨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표현할 때 저도는 이야기를 할 때 부가가치세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줄여서 부가세 하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이 부가세하고 순간에 혼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해 줄 때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하면은 Value Added Tax라고 그러죠. VAT.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이야기를 할 때 VAT, 배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배트 하면 너무 맛이 없으니까 배트 하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던 그래서 배트 하면은 배트맨. 그래서 오늘 손가락 해줘 배트맨. 그래서 배트맨 하면 부가가치세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부가세 역시 구분이 돼야겠죠. 본세를 부과해서 부과된 세금의 의미가 되니까 영어적인 표기로 하면은 서택스입니다. 서택스를 부가세는다. 세금의 부가적인 세금이다. 그 말이므로 그러기 때문에 부가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이니까 본세가 부가과세 될 때 거기에 달라붙는 세금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부가세를 일명 찐득이세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배트맨 하면 부가가치세, 찐득이 하면 부가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 일명 찐득이에 해당된 세금은 어떤 세금이 찐득이냐?
몇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꼭 정리할 찐득이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자, 찐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찐득이. 자, 그런데 구분해 주겠지만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015년 15년도 개정에 의해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세목이 아니다. 그럼 부가세 세목이 아니면 독립세 세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개정에 의해서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 세목이 아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찐득이 핵심이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 부가세로 구분이 되는데, 그랬을 때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부가세 구분이 어떻게 될까? 찐득이가 어떻게 구분되냐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72페이지에 자, 상단에 부가세와 부가세 세율이 나오죠. 자, 이 지금 큰 틀에 우리 부동산 관련 조세 부가세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자,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자, 좀 더 계산을 통해서 심화해 드리겠지만, 뭐 지금 기본서 가장 우리 첫 번째 과정이니까 기본 틀에만 좀 중점을 두고 부가세라는 걸 우리가 좀 활용하는 그런 개념을 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조세하면 제가 첫 시간부터 정리해 줬지만은 관련 세금 하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핵심 부동산 관련 조세. 이 관련 조세의 부가세 구분이 어떻게 될까? 자, 그럴 때 취득세, 납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세, 양도소득세. 자, 세액을 납부하는 납부세액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 부가세라고 하는 건 납부세액에 달라붙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라고 하는 경우는 세금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데 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 그걸 감면세액이라고 하는데, 찐득이라고 하는 것은 감면세금을 줄여진 금액에도 달라붙으면서 감면세액에도 달라붙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은 취득세 감면세액, 등록면허세 감면세액, 자,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감면세액의 20%, 저는 20%라는 표현을 우리가 부가세를 찐득이라고 그랬죠. 이게 찐득이니까 찐득이가 몇 마리 달라붙냐? 20마리가 달라붙는다. 감면세액에 20마리 찐득이가 붙는데 어떤 찐득이냐면 농어촌 특별세 찐득이가 붙게 되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그래서 뭐 핵심은 아니지만 찐득이라고 하는 것은 감면세액에도 붙는데 취득세 감면세액, 자, 등록면허세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찐득이가 붙죠. 자, 그런데 납부세액에 찐득이가 붙는데 주의할 부분은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이렇게 납부세액을 산정을 할 때 자, 둘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세액을 산정할 때 2%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있고 표준세율,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적용한 세액이 있습니다. 세액이 있는데 2%를 적용한 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2% 적용한 세액에 10마리가 붙고 표준세율의 2%를 뺀 세를 적용한 이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20마리가 붙습니다. 자, 이것도 힘드는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지방교육세 2%가 붙은데 문제는 주택입니다. 집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이 표준세율의 의미가 1%짜리가 있고 2%짜리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6억 이하 집은 1%, 6억 초과 9억 이하 집은 2%, 9억 초과 집은 3%의 세율이 적용되니 세율 적용도 2015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면서 15, 그러면 2015년도 개정 내용, 16이라고 쓴다면 2016 개정 내용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그러면 집을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이 1, 2, 3%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방교육세 찐득이를 붙일 때 2%를 빼보세요. 2%를 빼면은 1%, 2%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해당세율의 50%에 해당한 세를 적용한 세액을 산정하겠다. 즉 0.5, 1%, 1.5를 하겠다 그 말. 이 세를 적용한 50%를 적용한 이 세액에 있어서 지방교육세 20%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말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취득세를 정리하고 나서 조금 심화적이 할 때 시적으로 집을 샀을 때, 상가를 샀을 때, 일반 땅을 샀을 때 취득세가 얼마가 되는지, 그에 달라붙는 찐득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것을 다 계산 과정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72페이지 하단에 실제 기본 계산 과정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 제가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한 많이 좀 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취득세 표준세를 한번 봐야 되니까 제가 이 지방교육세 찐득이가 집을 취득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표준세 2% 세액이 아니라 해당 세율에 50% 해당한 세율을 적용한 세계 지방교육세가 붙는 것을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 면허세, 이 납부세액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그 납부세액에 20마리가 붙습니다. 재산세, 이 납부세액에도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가 납부세액에 20마리가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이 납부세액의 20%가 붙는 겁니다. 후에 또 정리하면서 신경을 쓰겠지만은 재산세 찐득이는 지방교육세고 종합부동산세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수가 20마리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찐득이가 어떤 찐득인지를 구분 좀 하셔야 되는데 가장 주의할 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찐득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2015년도 개정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부가세 설명하면서 지방소득세가 2015년도부터 부가세 세목에서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방 소득세를 안 내는 거 아닙니다. 내는데 찐득이로 이렇게 달라붙게 내는 게 아니라 독립세 세목으로서 지방 소득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찐득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지방 소득세가 부과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구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접하면서 해보면서 좀 힘들어 하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기본 틀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하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74페이지에 자, 5번째 조세 분류의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자, 표시 방법 또는 계산 방법. 그래서 자, 과세 표준. 자, 표시 방법에 따라서 불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과세 표준을 알아야 되는데 과세 표준을 자, 정리하기 위해서 이미 제가 영어로 정리할 때 과세 표준 곱하기 자, 세율. 자, 세율이 뭐가 됐냐면 산출세액이 됐죠. 산출세액이 됐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과세면 계산 방법, 계산 단위음인데 과세 표준 하면은 세액 산출, 이 산출세액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가액 또는 자, 수량을 과세 표준 그랬죠. 그랬을 때 가액으로 계산이 되는 세금을 종가세, 수량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량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는 계산 단위에 따라서 종가세하고 종량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관심 둔 세금에 있어서 자, 많이 있지만 특히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는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면허세 자, 등등 있겠지만은 그 이유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종가세 체계입니다. 종량세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 면허세는 종가세 체계하고 종량세를 함께 지니고 있는 지방세가 등록 면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세하고 종량세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일부 세금은 일부 종량세를 가지고 있는 세금 몇 개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핵심 세금 중에는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 하면서도 정리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관련 있는 내용과 접목하면서 아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과세 표준 계산 또는 표시 방법에 따라 과세 표준이 뭐냐를 알면서 영어적으로 정리하면서 가액과 수량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액으로 산정되는 걸 종가세, 수량으로 계산되는 걸 종량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세율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세율 하면은 영어적으로 정리했지만 자, 이 산출 세액을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계산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그런데 비율에다 곱해지는 비율 또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더라. 그래서 비율이 곱해지는 세금이 있고 금액이 곱해지는데 비율이 곱해진 세금을 정율세라고 하고 금액이 곱해진 세금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율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 교재로 한다면은 세율에 따른 분류 나오죠. 그 세율에 따른 분류가 정률세하고 정률세율하고 정액세율로 지금 세하고 율만 빠졌죠. 정률세율하고 정액세율로 구분이 돼서 그래서 정률세율을 정률세, 정액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 과세 표준이 곱하기 세율이 정산출 세액이니까 종가세, 가액으로 계산된 세금은 정률세 체계를 따르고 일반적으로 자, 종량세, 자, 과표 단위가 되면은 정액세로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본 틀이. 자, 그래서 과세 표준에 곱해서 세율곱에서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과표 세율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왜? 세액과는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랬을 때 정률세하고 정액세로 이렇게 구분돼서 우리 세금에도 일부 세금은 정액세 구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정률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정액세 구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등록면허세 이 수량, 종량세 체계가 과표가 한 건이 있거든요. 한 건. 그럼 말소 등기 한 건을 과표로 해서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때 일정한 금액이 얼마면 건당 6,000원의 자, 세율이 되는 겁니다. 건당 6,000원이 적용이 되거든요. 부동산 등기의 말소 등기는 그러기 때문에 건당 6,000원 이렇게 구분하면서 6,000원도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연관해서 적용된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힘든 게 뭐냐면은 자, 이 비율, 정률 일정한 비율이 곱해지는 자, 이 비율이 이제 어떠냐? 비율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비율의 구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세율 표시라는 말도 쓰지만은 이 세율의 구조가 일정한 비율이 정돼 이 비율의 구조가 크게 자, 둘로 구분이 됩니다. 비례 세율, 비례 세율이 있고 누진 세율로 자,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세율은 과표에 곱해지는 건데 비례적이냐 누진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보는데 물론 역진세율도 있는데 관심사가 아니니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이거 유를 띄면은 비례세가 있고 누진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비례세율도 앞에 두 자를 더 붙여서 차등 비례세율이 좀 초점이 되고 더 핵심은 이 누진세율도 초과 누진세율이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더 중요성이 있게 되죠. 초과 누진세율. 자, 그랬을 때 이 세율에 있어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에 있어서 취득세 등문에 자,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한번 자, 구분해 보면은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세율이 정률세 구조인데 차등 비례세율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 있고 초과 누진세율 구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목에 따라서 모두 비례, 모두 누진이 아니라 비례세율만 적용된 세금이 있고 또는 누진세만 적용된 세금이 있고 또는 비례세율과 함께 구분해서 적용된 세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핵심 세금인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만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로 구분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비례세율의 구조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에 있어서 잠시 봐보세요. 집을 살 때 1%, 2%, 3%가 된다고 그랬죠? 세율이. 자, 그 의미로 보면은 이 취득세 집을 자, 주택 자, 집을 취득을 했을 때 한번 자, 세개 한번 그래프 확인을 봐보죠. 자, 그러면 세로축하고 가로축을 봤을 때 세로축이 과세 표준이다. 표준. 자, 가로축을 세율로 둬보죠. 세율. 자, 이랬을 때 자, 집을 1억짜리 집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1억이 집이 자, 과세 표준이 되는데 1억의 세액을 과세는 세율이 1%입니다. 6억 이하 집은 1%거든요. 그랬을 때 이 면적의 의미가 뭐냐?
면적. 자, 세로 곱하기 가로죠. 면적이니까 이 면적은 뭘 의미하냐면 산출세액을 의미하겠다. 그럼 세액이 얼마냐? 100만 원이다. 그 말, 100만 원이 됐다. 자, 그런데 자, 집을 2억짜리 한번 사보죠. 그럼 집을 2억짜리를 취득했을 때 자, 적용되는 세율은 자, 역시 6억 이하 집이니까 1%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빚금친 부분이 세액이 되겠죠. 세액이 얼마냐?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 자, 그래서 이런 1%를 비례세율이라고 하는데, 왜 비례세율이냐? 비례세율은 과표가 1억이든 2억이든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하여지는 세율이다. 그 말이에요. 곱하여진 세율인데 왜 비례냐? 세액이 비례적이다. 그 말이에요. 1억에 100만 원, 2억에 200이잖아요. 그럼 비례적이라는 말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비례적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자,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해지는 자,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비례세율 구조라고 하는데 왜 또 차등이냐? 봤죠? 6억 이하 집은 1%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2%고 그리고 집이냐 농지냐 상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취득 행위에 따라서 또는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차등이란 물건이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차등음이라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한번 해서 이런 1%, 쉽게 말하면 뭐 2%, 3%, 뭐 10%, 40% 이런 세율이 비례세율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는 자,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집을 팔아보죠.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죠. 한 세대가 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집은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집을 팔았을 때 비과세 받지를 못할 때 세율에서 세율인데 이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자, 비례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자, 4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고 보유기간 1년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이 초과 누진세율이 자, 6에서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를 표현을 할 때 최저 6에서 최고 38부터까지 물결 쳤죠? 부터까지이죠.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이런 구조로서 표현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 구조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1년 이상일 경우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 적용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액이 어떻게 산정이 될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서가 있으니까 기본서 몇 페이지를 좀 보시냐면은 자, 좀 페이지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페이지가 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나오네요. 자, 찾았습니다. 그래요. 자, 페이지 360페이지 하단 봐보세요. 자, 360페이지 하단. 자, 페이지 360페이지 하단. 자, 안에 초과 누진세율 표가 나오죠. 자, 그걸 참고로 보면서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세로축이 과세 표준 자, 가로축이 세율
세율. 자, 그럴 때, 자, 지금 360페이지 참고로 보고 있죠? 보면은,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1200, 4600만 원, 8800만 원, 1억 5천로 구분이 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 6%짜리, 15%로 24%, 35%, 38%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누진세율은, 이런 누진세율은, 이런 세율을 적용할 때, 자, 이 네모 박스, 이 박스가 세기죠? 세액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00까지는 6%가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600까지는 15%가 되겠다. 자, 또 이 면적이 또 세기죠? 8800까지는 24%가 되겠다. 역시 세액이 되겠죠? 자, 1억 5천까지는 이제는 35%가 되겠다. 역시 세액이 되겠죠? 자, 1억 5천 넘어간 부분은 38%가 되겠다. 역시 세액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누진세율이란 이런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액이 누진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한다. 뭐가 누진이냐면 세액이 누진이다, 그 말. 세액이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액이 누진이란 누계 의미잖아요. 그 말은 자, 앞에 있는 네모 박스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앞 속해 있는 박스 면적도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원 이 면적만 4000원이 전체 면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8000원이 전체 면적이죠. 그래서 이 세액이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어 가잖아요. 부풀어 가죠. 이런 구조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한다. 제가 자, 이렇게 부풀어 간다는 의미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이래서 저 배가 어느 정도 자, 여기서 작년보다 좀 제가 더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자, 어느 정도 나왔냐? 배가 계속 불러간다, 그 말이에요. 불러갔을 때 안쪽에 있는 배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진세율 하면은 계속 배가 불러간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러면서 정리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이렇게 정리 잘합니다. 누진세율은. 근데 문제는 뭐냐?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 말. 초과. 이 초과 누진의 초과는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높은 세율을 과세편 초과분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00까지는 6%를 적용하죠. 그럼 자, 4600까지는 15%인데 1200까지는 6% 했으니까 1200 초과 부분에 4600까지만 15% 하자, 그 말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으로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앞에 면적을 더해가겠죠? 이 빗금친 부분이 세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8824%인데 4600까지는 15 있으니까 4600 초과 부분의 과세 표준 금액에는 24%를 적용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은 세금 낼 면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8800 초과분에 대해서만 35%자. 이 노란색 빗금이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1억 5천 초과분에 대해서만 38% 하자, 그 말. 8%. 자, 이게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낼 금액은 노란색 빗금친 부분만 세금으로 낼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누진세율이니까 앞에 있는 면적을, 밑에 면적을 버린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면적을 더해가는 겁니다.
더해가면서 과합에 따라 누진 단계로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초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보니까 그래 모양을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모양이 뭐냐? 계단 모양이죠? 계단 모양이 되겠다. 계단. 그래서 계단을 우리가 뒤집으면은 뭐가 되냐? 계단이 뒤집으면 우리가 런세스로 하면 넘어지겠죠, 뭐. 근데 계단을 뒤집으면 봐보세요. 단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계단, 단계.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이 몇 계단이냐? 계단의 의미는 뭐냐면 과표 구간이다. 그러면 과표 구간이 몇 구간으로 구분되냐? 그 과표 구간을 몇 단계 이렇게 단계로 표시한 겁니다. 왜? 계단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은 이 지금 계단이 5계단으로 되어 있죠.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서 자 항상 정리할 때 계단 생각하자.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그래프는 계단 그래프 앞으로 비례세율 구조는 이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구조는 무슨 그래프요?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의 그래프는 계단 그래프. 그래서 막대 그래프냐 계단 그래프냐 이렇게 인지하면 돼요. 시험에서 계단 그래프를 그려보고 거기에 세액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는 유용성 없습니다. 자, 이런 계단 그래프라는 걸 알아야 그 계단 그래프가 집을 팔았을 때 계단 그래프는 보유기간 1년 이상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이 내용도 2015년도 신설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누진세율 그래프를 못 그려도 이 초과 누진 계단 그래프가 어느 때 적용되냐? 집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1년 이상 경우에 자 계단 그래프가 적용되는 것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단 그래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세율이 좀 아마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본 순간에 열심히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보세요. 자, 360페이지 자 하단에 표를 보면은 과세 표준 1200 이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칸이죠. 1200 이하는 과세 표준의 100분의 6 그랬죠. 첫 번째 칸. 그래서 과세 표준의 100분의 6이 세액이 되겠다. 그러면 누진세액이. 그런데 1200초가 4600 나왔죠. 자, 경우에 대해서는 72만 원 플러스 그랬죠. 72만 원 플러스 1200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그랬죠. 그렇죠? 그때 72만 원이 어디 있는 금이냐? 요 첫 번째 면적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1200의 6%는 72만 원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면적 플러스 1200 초과 금액의 1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진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간 4600에 8800 이하는 582만 원 그랬죠. 582만 원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세액이 얼마는 582만 원이에요. 582만 원 정확하죠? 제 머릿속에 암산이 맞죠? 582만 원 582만 원 플러스 자 4600 초과 금액의 24%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 두 번째 칸에 72만 원 플러스 세 번째 칸에 582만 원 플러스 이래서 열심히 암기합니다. 72만 원 플러스 582만 원 플러스 이런 걸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이걸 안 짚어드리면 이런 세율표 나왔을 때 그 금액을 다 기억하려니까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자, 이 세율 구조를 한번 알아는 의미지 그 금액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 대한 자, 유용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계단 그래프의 유용성이 자, 하나가 되어 있는데 본 순간에 다시 반복하겠지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네. 16에서 48%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6서 48%인데 2016년 신설 규정이죠. 신설 규정. 자, 이 신설 규정이 있어서 또 정리했지만 이 경우가 자, 이 지금 계단 그래프 형태가 똑같습니다. 과표 구간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16, 48은 자, 이 지금 세율. 자, 이 세율에 10%서 16, 25, 34, 45, 48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율의 10%만 더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구조는 똑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자, 361페이지 자, 상단에 봐보시면 비사업용 토지에 누진세율이 나오죠. 그죠? 그 경우가 2016년도 신설 규정인데, 네. 자, 첫 번째 1200원은 과세 표준의 16%, 두 번째 칸 192만 원 플러스 나왔죠. 그 192만 원이 자, 1216% 고반 금액이에요. 그 고반 금액 플러스 1200 초과 금액의 25%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랬을 때 최저 16서 최고 48%는 일반이 초과 누진세율의 구조에 10%씩만 더해가면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정세법 비교표 드렸죠? 자료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 페이지 그 내용을 자, 12페이지로 제가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 세율 명확화되어 있죠. 그래서 자, 종전과 개정 내용을 보면은 그 초과 누진세율표를 자, 그려놨는데 그 경우가 저 계단 그래프 형태를 생각하면서 자, 10% 더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도 올해 자, 우리 지금 27에 대비하면서 아마 유용성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구분을 한번 해드렸는데 앞으로 비례세율은 막대 그래프, 자,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그래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5페이지 이론 돋보기 있죠. 이론 돋보기에 지방세 세율족이 나오는데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 임의세율인데 두 번째 표준세는 꼭 알아야 된다. 표준세율은 중요하죠. 자, 그럼 표준세를 보면은 지방세 세율은 일정세율, 지방세 세율에 자, 이거는 일정세율에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자, 임의세율이 있는데 자, 표준세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 표준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텍스 레이트의 표준세율은 세율은 법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 법으로 정해진 세율이지만 지자체 특별한 재정적 사유가 있을 때 정해진 세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표준세율에 관심을 두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지방세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재산세를 공부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 지방세죠. 이 지방세 세율은 표준세율을 따르거든요. 이게 표준세를 따르기 때문에 이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이런 표준세율의 핵심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세율에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표준세율의 50%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력 적용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용성을 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율에 있어서 지방세 세율이 한번 분류도 한번 했는데 표준세는 그러면 취득세 공부할 때 표준세율, 등록 면허세 공부할 때 표준세율, 재산세 공부할 때
표준세율이 나왔을 때 구분을 좀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76페이지에 7번째 나와 있는 탐세력 측정 기준에 따라서 응익세, 응능세가 있죠. 이때 뭐 심할 때 음이니까 익은 대응하는 익, 수익 등에 대응해서 부과하냐, 능력 등에 대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냐 그 말이에요. 다음 8번째 과세 대상 인적 규정 여부에 따라서 사람 중심이면 인세, 물건 중심은 물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과세 대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되는 물건, 목적물을 대상에서 목적물이 유통이면 유통세, 재산이면 재산세, 수익이면 수익세 또는 수익세, 소비는 소비세 등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로 해놨죠. 이렇게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77페이지에 부동산 관련 조세 나오죠. 자, 한번 풀어봐 봅시다. 이미 부동산 관련 조세는 5세금 핵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련 세금 구분은 그 세금 외에 정리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자, 관련 조세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죠. 구분. 그럼 부동산 관련세는 부동산 활동 과정에 따라 구분하는데 활동 과정이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순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반복 정리지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양도소득세. 자, 5세금을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 관련 조세죠. 보유양도는 관련이 없죠. 등록면허세 취득 관련 조세죠. 보유양도 관련 없죠. O는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X는 관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유 관련 조세죠. 보유 관련.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조세죠.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조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5세금은 자, 우리 첫 시간부터 정리해 줬지만 취득세 등세는 취득 관련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 양수는 양도 관련 세금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하나 더 인지세까지. 자, 이 5세금의 관련세의 구분은 필수적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5세금 기본뿐만 아니라 자, 이 나머지 5세금만 더 해주면 나머지 세금 관련을 못하러 답은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정리할 때 시험에 나옵니까?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리할 내용으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또 소득세고 종합소득세도 소득세 국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양도당 관련 조세인데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단계 관련한 조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둔 소득이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매매업으로 크면 되는데 임대업은 보유부동산 빌려주고 매매는 파는 거니까 보유양도에 관련이 돼서
사업소득 우리 출제 범위가 되죠.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이 됐지만 관련 세금으로 구분했을 때 자, 보유, 양도 관련 조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지방소득, 소득에 대해서 독립세로 부과가 되니까 법인세라든가 또는 자, 소득세 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 양도에 관련된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방소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무슨 부동산 관련 세금이냐, 지방교육재정이나 농어촌 진흥발전에 충당하는 목적세인데,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를 찐득이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자, 이쪽 봐보세요. 이 부가세인데 관련 세금에 본세금이 취득 관련 세금이라면 그에 달라없는 찐득이는 취득 관련 세금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본세금이 보유 관련 세금이 거기에 달라붙는 거라면 보유 관련 세금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찐득이는 항상 본세금을 버리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본세에 달라붙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단계 관련한 세금에 양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잠깐 보세요. 이겁니다.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 취득 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은 보유 관련, 양도는 양도 관련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 지방교육세 여기 있죠? 지방교육세 여기 보이고, 지방세 여기 보이죠? 보유도 보이죠? 양도에는 지방교육세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단계 관련한 조세가 되는데 양도는 관련이 없죠.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한 조세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취득에도 들어있죠. 보유에도 들어있죠.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세계 농어촌 특별세에 들어있죠.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한 조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에 포함된 국세가 되니까 취득, 양도 단계에 관련한 조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기본 수업이냐 처음 수업이니까 관련 세금의 기본 틀을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제가 언급했지만은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 2과정, 3과정 흘러가면서 심화를 하면서 관련 세금을 더 구분도 하면서 그 좀 더 정리가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내용도 살을 붙여 나갈 테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패턴에 부동산 관련 조세 구분은 이 5세금이 기본이지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세, 인지세도 관련 세금이 되는데 그 세금에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단계,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한 조세가 된다는 것으로 구분하면 자, 저는 교재에도 OX표가 나와 있죠? 그 틀을 보면서도 10가지 세금에 기본 두면서 정리를 하시면 조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조세 총론에 우리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조세 총론은요 아무래도 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다 짚었잖아요. 이런 바탕이 놓고 정리해 놓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핵심 세금인 취득세부터 하나씩 또 규정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